자신에게 닥친 감당하기 벅찬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정진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담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90평생을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대한민국에 바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름답고 깨끗한 헌신을 믿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 우리네 있는 간사에도 공과 과가 남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는 이승만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못다 이룬 그의 소망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아버지 이승만 박사의 간절한 주문을 기억하며 실천할 때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밀지 말라. 우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듯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승만 정신을 시대 정신으로 삼아 독립국가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는데 성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뜻깊은 우남 탄신 149주년을 맞아 이승만 정신을 빛내는 각오와 다짐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하신 이승만 초대 대통령님의 탄신 149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권영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유족분들과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김황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일생은 격변의 시기인 근현대사 속에서 독립을 쟁취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우리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독립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광복 후에도 뛰어난 해안과 통찰을 통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었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농지개혁, 의무교육 도입, 산업개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초를 가졌습니다. 특히 6.25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엔군 파병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계를 이끌어내며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물론 이 땅의 영속적인 평화와 번영에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국지정의 결과였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일대 전기였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비록 과가 있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이승만 대통령님을 선정하였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국민적 존경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일평생 이바지한 이승만 대통령님의 뜻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미래로 이어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탄신 149주년을 맞은 이승만 대통령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치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 대도. 다음에는 직전 회장이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이시고 기념사업회 명예회장이신 황교안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족의 큰 지도자이신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 헌신 14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일제 암흑기에는 거래에 큰 등불이셨고, 또 광복 후에는 건국의 아버지로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초석을 놓으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의 일생은 바로 독립운동의 역사, 건국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님께서는 일찍이 민족 교육과 국제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힘을 기르고 조국의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미주 지역 독립운동을 주도하시면서 동포들에게 조국 광복의 희망을 심어주셨으며, 또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만방에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이 광복되자 이 박사께서는 좌우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굳은 신념 아래 건국 운동을 전개해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셨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내셨으며 경제 부흥의 큰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민족을 위해 일관된 애국 애민의 삶을 견지하신 이 박사님이야말로 우리 국민 근대사의 근현대사의 주역으로 민족의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박사께서 결의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 후손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큰 터전 위에 영광된 초일의 정상국가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의 심오한 정신과 위대한 업적을 길이 기억하면서 하는데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유관 단체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랑의 김미자 회장님 여기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반갑습니다. 대제 대학의 총장님 나오셔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대제 총장님.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총장님, 조금 힘드시죠? 신발 벗고 올라오시기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내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제대학교 총장 김우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모교인 배제학당 대표에서 축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권영세 회장님, 상임고문, 그다음에 정은찬 상임고문님,
황교안 명예회장님, 그다음에 조평재 박사님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재대학교는 대전에 있습니다만 배재대학교의 뿌리가 되는 이 배재학당은 1885년 척박했던 조선 땅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앞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저도 대학 총장으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인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중용하려고 하면 꼭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 사람 절대 쓰지 마라.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면적이고 복잡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일인데 한 국가의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자의 관점이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각 개인마다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근대 교육의 출발점인 배재학당의 자랑스러운 졸업생이라는 점, 또 그 어려운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선각자였다는 점,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끝없이 투쟁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루어낸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왜곡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배재학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배재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저는 우리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자랑스러운 동문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을 14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지성인으로 길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들을 대표해서 특별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는 청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의 독립정신과 또 그 미국의 독립정신을 이 대한민국에 이식해 주신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한국에 전파하고자 설립된 1776년 1776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평세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한 가지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 이승만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한 7, 8년 동안 저희들이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너무나 극심한 위기의식은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만한 나라 걱정에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이 위기의식이 점점 오래 지속되면서 지금은 이제 안일함 또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대표해서 특별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는 청년들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세 가지 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청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승만 장학생 양성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독재가님의 후원으로 인해서 50명의 젊은 청년들을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면서 장학생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곳곳에 암약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일성 장학생들에 맞서서 싸워나갈 그러한 청년들을 저희들이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승만의 발자취를 따라서 미국을 탐방하는 견미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미국에 가서 조선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견미단을 기념하고, 또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0년 전에 미국을 공식 방문하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방미를 기념하면서 올해 7월에 약 50명의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하와이부터 보스턴, 뉴욕, 프린스턴, 그리고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탐방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50명의 이승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또 이승만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리틀 이승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8월에 한미 차세대 연합 보수주의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인데요. 빌드업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하 대표를 의시하여 저희 청년들이 약 16개 단체가 모여서 미국의 유명한 연사들을 초청해서 또 약 1000여 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운동을 저희들이 시작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시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리틀 이승만 혹은 이승만 키즈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2의 이승만, 제3의 이승만을 기대해봅니다. 권영세 상임고문께서 회장이라는 명칭을 상임고 명칭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로 성원해 주시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막아내고 위협을 떨쳐내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제대로 재평가하고 그 생애를 제대로 평가해서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보훈부에서 올 1월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을 이달의 보호 인물로 선정을 하고, 또 최근에 건국전쟁이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해가 149주년이니까 내년은 이승만 대통령님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서거하신 지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같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이승만 정신을 전향하는 일에 힘을 합쳐서 내년 이 150주년과 각 또 60주년이 되는 해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대로 평가받고 이승만 정신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지도하는 정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기척교회 설립된 데 이제 참가하면서 첫 해에 대한민국 동서남북 극지를 찾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는데, 첫 해에 동쪽 독도에서 기도회를 가졌고, 둘째 해에
남쪽 끝 남해 땅끝마을에서 가졌고 세 번째 해에 서쪽 백령도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년도에 중국 땅을 걸쳐서 백두산에 가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때 저한테 변화가 생겼습니다. 길림성 장춘을 통해서 백두산 가는 길에 버스로 한 5시간을 갔는데 제 오른쪽 창가로 중국의 그 옥수수밭, 시퍼렇게 자란 옥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지는데 처음으로 중국 땅이 정말 무섭게 크구나라는 걸 실감하면서 그 옥수수밭에 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5시간 만에 도착한 두만강, 한경도 두만강 건너편이 중국 한자로 도문이라고 하는데 도문에 도문에 앉아서 건너편 한경도 땅을 보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한경도 출신입니다. 저희는 해방 전에 서울에 내려와서 살았는데 그 한경도 고향 할아버지 고향 땅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옥수수가 끝없이 5시간 보았던 제 눈에 너무 한심하고 초라한 땅이 보였습니다. 그 탈북자들 때문에 그런지 제초기로 누렇게 변한 잡초 너머는 민둥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고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뜻밖의 제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 감사합니다의 감사는 하나님 저희 나라에 분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저는 분단이 불행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느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분단이 있었기에 남한만이라도 좋은 대통령 2분을 모셔서 국가가 경제가 발전됐고 앞으로 통일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시켜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저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의식으로 평가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의 집단 무의식처럼 역사를 깊은 의미라든지 역사에 대한 고찰이 없이 그냥 집단 의식 속에서 그 2분 대통령을 폄하하는데 거침없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역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국민학교 수준의 태종태세 문단세나 외우고 역사 시간 시험 공부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꼼꼼히 보고 해방 전후 공간의 어떤 우리 국민의 의식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2분을 폄하하고도 지금 국민들 속에서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꼭 이제 데뷔 50년이 됐으니까 정신 차리고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해서 역사 다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5월 말 6월 초
시사회를 먼저 갖게 됩니다. 거장 이장호 감독의 데뷔 50년 기념 역작인 애국적인 작품을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에서 함께했던 그분의 따님의 사이, 그러니까 해공신익 선생의 손녀 사이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춘호 회장님 네 분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선구자들 그리고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의 건국 여기에 선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공신익 선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일으켜 헤아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념사업회 상임 고모님들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상임 고모님들. 네. 윤덕선 고모님, 그리고 탁재영 고모님, 그리고 임목일 고모님. 많은 분들 다 이름을 합니다만 박수로